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부터 알려드리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양시장의 상승이 또 한 번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휴일을 하루 앞두고 그래도 시장이 꽤 선전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710선 목전까지 갔다가 좀 장중에 살짝 상승폭을 줄이고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간밤에 또 미국의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발 훈풍에 우리 증시도 약간은 좀 힘을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반등이 단기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이제는 좀 우리 정재훈 위원의 말씀처럼 좀 썸머랠리가 본격 시작이 된 건지도 오늘 저희 베스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내용들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번호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혹시 끝나더라도 저희는 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저희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에 무료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라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어떤 전문위원의 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도 무료로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문위원분들의 강연회가 있어서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위원의 강연회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뵌다고 합니다.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02-3153-2664번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방문 예약이 훨씬 더 수월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승재위원의 강연회도 날짜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뵌다고 하니까요. 하반기 수익은 도대체 어느 종목, 어느 섹터에서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승재 위원께서 정말 낱낱이 파헤쳐 주시고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무료 강연에 역시나 전화 예약 주신 후에 방문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입장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02-3153-2664번 전화번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10위부터 1위까지 포트 수익률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나 1위 종목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박정식 위원의 SFA 반도체가 계속해서 선전에 가는 모습입니다. 73.47%의 수익률로 어제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나 수익률이 좀 올랐습니다. 3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2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도 3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네요. 23.74%. 하츠기 위원의 TK케미칼은 오늘 장중에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6.4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은 16.16%,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는 15.41%, 그리고 김현성 위원의 윈스는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츠기 위원의 현대차 10.16%, 김현성 위원의 종목이 지금 3종목이나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과 우리로 함께 보실 텐데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8.11%, 우리로는 6.21%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 수익률 10위부터 1위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플러스권에 있는 수익률들, 종목들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럼 먼저 리뷰를 들어보기 전에 오늘 어떤 분들이 또 배트맨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주셨는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기 위원 정재훈 의원 그리고 김현성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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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모두 다 이제 플러스권에 10위 안에 종목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톡방에서 추천을 따로 해드렸었기 때문에 무료 톡방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을 충분히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급등이 나왔었던 수익률이 좀 컸었던 구간에서는 분할 수익 대응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율주행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관심 종목에 둬야 될 섹터니까 테마로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 21선 61선 부근에서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수익을 좀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저희가 리뷰해 봤고요. 계속해서 수익 내시라는 말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 건데요. 김현성 위원의 종목이죠. 윈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실까요? 네, 이 종목 역시 상승 랠리 계속 우상향 그 상승 랠리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나왔었죠. 17,600원 고점을 다 찍은 후에 좀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또 21선, 5일선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뭐 5G 관련 수에 마찬가지로 또 일본향 그 어떤 그 매출 증가가 상당히 기대되는 실적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윈스도 꾸준하게 보유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윈스 목표가 어디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목표가를 지금 설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최고점이 23,000원 부근이니까 아마 올 하반기 안에 2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윈스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이죠. 김현성 위원의 종목입니다. 우리로 오늘 3,000원 돌파가 나오면서 3%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우리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S넷하고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동안에 제가 엄청난 급등 수익들을 많이 드렸었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포트에서는 이제 제외가 됐는데요. 우리로도 마찬가지로 5G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장주로 먼저 움직인 종목들, 실적이 이제 수반되면서 성장성까지 같이 겸비한 에이스테크라든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오일솔루션, 뭐 기타, KMW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으로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 종목은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차분히 이제 시세가 시작이다.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시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느리지만 충분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S넷은 제가 지금까지 히든 종목 그 급등 큰 수익들도 드렸지만은 굉장히 적중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드리고 있죠. 이 종목 역시 2주 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정재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이 종목이 안타깝게도 제가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서 추천 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손절가를 살짝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공개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보유 전략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오늘 강한 5G의 새로운 또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뭐 삼성향의 어떤 수혜도 있지만은 5G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이 종목 오늘 아주 멋지게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27%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약 한 오늘 40% 가까운 단기간의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졌을 경우에는 조금 분할 수익 대응하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앞으로도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배트맨 시간에 많은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10위권 안에 든 종목들만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 3가지 종목이나 보유를 하고 있는 우리 김현성 위원의 리뷰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하채기 위원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 6,000원까지 갈 거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역시나 스물스물 올라와 줬습니다. 예. 이 종목 예. 계속해서 보유 맞잖아요? 예, 우리 앵커님께서 6,000원 간다고 말하니까 바로 옆에 계신 정재원이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를. 일단은 TK케미칼이 정치 그 테마주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어제는 외국인들이 약 한 3만 7천 주를 좀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 이상의 지금 약 15만 7천 주를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그만큼 매도한 양보다도 매수량이 훨씬 더 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어제 오늘 지금 이틀 연속 좀 들어오는 흐름. 기타 쪽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약 한 6,4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건 뭐 미비하게 지금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 또 TK케미칼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에 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치인 테마주하고 또 연관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또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TK케미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 때 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가치주로서의 조금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또 우리 앵커님께서 좀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갈 수 있으면 왜 어저께 보유하고 있는 분만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제 말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계신 거겠죠. 다른 종목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어제 배트맨을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TK케미칼이 아마 6,000원까지 갈 거다라고 목표가를 세워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하채기 위원께서 드렸었는데요. 잘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채기 위원의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자동차 종목들 개소세 인하 연장 소식에 정말 상승 탄력이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손절을 하지 않았나,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14만 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예. 개인 소비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 같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에게는 미리 어느 정도 좀 목표를 정해드려가지고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목에서 보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이게 그 성장주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는 이제 완성차, 물론 이제 그 완성차가 나오기 전에 이제 부품들이 먼저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관련된 이 부품 회사들이 좀 영향이 더 빨리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해서 받아서 이제 완성차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내연 기관차들의 그 수명 주기가 점점점 도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그 시장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또 한편으로 주가라는 게 그 재료 부분에 있어서 또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로서 수소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자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주식시장에 보면 악재가 호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1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모든 그 거의 대부분 악재가 다 노출이 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악재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그 악재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바닥이었고, 그 악재를 딛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대차까지 하채기 위원의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일단은 하채기 위원의 2가지 종목이 지금 10위권 안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하셨고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관찰을 하신다면은 수익을 계속해서 더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전략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익 계속해서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점검을 해봤는데요. 다음 코너는 시청자분들께 추천주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배트맨 이번 시간은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저희가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추천주를 이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어떤 종목인지는 바로 밝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고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문위원분들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만 보시고도 어떤 종목인지 바로바로 찾아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더 빠르게 힌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탑시크릿 추천주 확인을 해보시고 단서들을 보시고 나서 너무 궁금하다. 나는 이 종목을 빨리 지금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목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시크릿 추천주 종목은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수혜주로 부각된 종목이다. 사실은 BTS 수혜주면은 몇 개 없습니다. 몇 종목 없어요. 오늘장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모자이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가격대를 보면은 약간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오늘 올랐고요. 네. 종목의 이 기업명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10,000원이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거 어떤 분의 종목이죠? 요거는 아마 원고에 써 있는 대로만 보면 김현성 전문위원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수요일 날 출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매주. 또 마침 공개방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히든 종목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시던데 아무래도 이제 저의 히든 종목이 성사 시그널이, 상승 시그널이 거의 100% 가깝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이고 좀 쉬운 종목이에요. 조금만 힌트 드려도 아마 종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보셔야 될 게 만약에 공략한다면 이 종목을 내일은 휴장일이죠. 예, 모레 공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종목을 어느 가격대 공략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종목과 BTS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공연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같이 체크하신다면 이 종목 충분히 조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BTS가 상당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국내에 세우지 못했던 기록을 계속적으로 좀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때 보이세요? 이 기업. 저는 말 안 할래요. 저번에 종목 노출해가지고 네. 제가 맞아요. 지난번에 저분한테 네. 혼나가지고 그렇죠. 제가 말하면 또 노출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그럴까요? 이 어떤가 그런 그래요? 것만 좀 말씀해 주고 가격대 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느 시청자분께서 그러시던데요. 어떤? 종목 지난주 노출하고 나셔서 네. 공개방에서 하채기 전문위원님 매일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구나. 네. 그러신 또 그럼 오늘도 한번 공개할까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뭐 그 이유 없이 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좀 추세이고, 이 회사가 BTS가
또 말할 뻔했어 이 회사가. BTS가 이게 그 넷마블 쪽에서의 그 게임이 네. 뭐 출시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또 영국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종목 말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뭐 하겠습니다. BTS 관련주 보기는 뭐 많죠. 뭐 몇 종목 좀 있고. 그래서 이거 검색해 보니까 뭐 넷마블 요거 뜨는 것 같은데 요런 기업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하채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인만 들어온 부분들이 아니라 기관 쪽도 좀 들어왔다라는 거. 테마주에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래량도 오늘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내일 쉬고 금요일 날 이제 개장을 하죠. 그러면 아마 이게 전략을 좀 잘 세워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에 있어서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샵 4989로요.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4989로 김현성 뭐 이렇게 보내도 되고 배트맨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경제에서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김현성 위원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채팅방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예요.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채팅창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이 종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담도 그곳에서 해드리고 또 한 부분들은 금요일에 이제 시장이 지금 반등이 막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계시면 시황적인 부분들까지 해주시게 하니까 많이들 좀 참여하시고 덤으로 다른 종목군들까지 관심 있게 볼만한 그런 종목군들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샵 4989로 김현성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현성 위원께서 탑시크릿 추천주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 김현성 위원 개인 톡방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정답은 정재현 위원님 톡방에서 나왔어요.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방송 전에 미리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시죠? 귀띔 해주시는 거? 저는 원고를 보여드리지는 않죠. 네, 그거는 룰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찾아내는 거겠죠. 톡방에 우리 팀원분들께서 팀워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늘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카카오톡 요즘 또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채기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혹은 샘플러스 김현성 이렇게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료 입장이니까요. 부담 없이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픈 채팅방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간편하게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장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내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시장은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6월 시장도 장 초반에 월
초반에는 월 초에는 지금도 월 초지만 그래도 이제 첫 거래 그리고 두 번째 거래일 때까지만 해도 방향성을 딱히 잡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70선 앞에 두고 코스피 시장은 마감이 됐고요.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미증시의 훈풍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트맨에 늘 출연을 하고 계시는 정재원 전문위원께서는 썸머랠리는 온다라고 늘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반등인 건지 본격적으로 썸머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세 분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눠주세요. 예. 뭐 썸머랠리는 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봐야 아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장에 있어서의 아마 이 배트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계단 쪽으로 좀 밟아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시황이면 시황, 종목이면 종목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시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밖에 출연을 못 하세요. 우리 김현성 전문위원께서. 그래서 아마 방송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서울경제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더 출연을 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한 더 번 정도 더 출연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네. 아마 이제 곧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개편이 되면은 제가 아무래도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정도 좀 힘들더라도 출연을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하셔서 출연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개편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럼 이게 네네. 향후에 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뭐 저희 지금 정재훈 의원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저희 배트맨 상당히 전문 위원님들이 대단하시죠. 지난주에도 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 같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난주에 장이 안 좋았었죠. 지수가 바닥권에서 핑퐁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을 때 저희가 기술적 반등 파동 구간이 6월 초에는 올 것이다. 다음 주에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었죠. 그거에 화답하듯 지수는 아주 멋지게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슈는 이제 뭐 일단 뉴욕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예상도 해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실시간으로 분봉 차트까지 뉴욕 증시를 보고 있다는 거를.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단한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만큼 뉴욕 증시를 하나의 그 바로미터로 좀 보고 계시는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고요. 그게 이제 장기화됐을 때 사실상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죠. 네, 마지막 남은 거는 장기화됐을 때는 어차피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바로 금리 인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또 바로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은 크게 화답을 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뉴욕 증시에서 4% 넘게 급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장에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야 또는 장비주, 카메라 모듈 실적 굉장히 좋은 카메라 모듈 쪽도 그리고 또 화웨이나 중국발 이런 악재하고 또 겹치면서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는 수혜주 찾기의 어떤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시장이 지금 미묘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고 어려워지는 악재보다는 더 이상 불확실성은 해소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시장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뭔가 시장의 변화가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반드시 지금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6월 중순과 6월 말에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좀 더 우리 국내 IT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실적 성장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연말 좀 더 좋은 6월보다는 7월, 5월보다는 6월 이렇게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구간은 반등 구간이고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여력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근데 이제 실적 성장주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성장주들 좀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수 카츠기 전문위원님은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좀 전망이라든가 전략 예. 뭐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다가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처음에 원달러 차트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4월 3일에 그 원달러 지수가 좀 바닥을 찍고 장기적으로 좀 상승한 후에 다시 좀 조정을 줬고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지수가 여기에서 좀 올라왔지만은 올라오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는 작년 12월 4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 흐름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급등한 이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때부터 좀 장기적인 좀 레이스에서의 좀 상승세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21선이 붕괴가 되면서 일단은 뭐 심리선 파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61선까지는 지금 이 원달러 지수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시장을 고통의 좀 시간을 조금 집어넣었던 게 바로 이 원달러 지수가 되겠는데 일단은 원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쪽에서도 긍정적인 좀 신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그 지수 좀 살펴보면은 제가 어제 그 방송 출연했을 때 뭐 제가 그 전에 카톡방에서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는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신호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어제 제가 출연해가지고 어제처럼 이렇게 잠깐 좀 쉬어갈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좀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많이 좀 밀린 부분이에요. 종가 대비해서는 전일 종가들이 상승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장 출발할 때 그 예상 지수가 나올 때 시가가 좀 상당히 높게 잡히길래 좀 아쉬워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시가를 낮게 잡고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면서 좀 종가가 좀 강하게 끝났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종목들이 상승하더라도 그 양봉의 개수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어제 상당히 급상승한 부분을 시가를 높게 잡으면서 미리 선반영해버렸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음봉을 좀 끝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뭐랄까 위축이 될 수 있으세요. 이게 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우왕좌왕할 수 있으신데 오히려 저는 이런 기회 이렇게 시가 대비해서 오늘 좀 음봉이 만들어질 때 오히려 매수 타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보다는 뭐 7월, 8월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수 차트를 좀 보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10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만큼 이제는 시장에서의 피로도가 쌓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반감, 어떤 시장에서 미중 시장에 대한 미중 협상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그 여기 출연했을 때 미국 쪽에서 시장 쪽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지난달에는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자 이번 6월 달에는 점점 그 인하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의 이야기에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승을 했다. 완전히 지금 이거를 덮어버리는 그런 하루이지 않았냐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심이 많다겠죠. 주식시장에. 주시장이 좀 빠지면은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이제 준비를 이제 미리 하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서 하죠. 올해 9월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대선이 열리기 전에 오히려 좀 주가를 좀 올려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오히려 지금 탄핵 여론이 나오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히려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졌을 때 민주당 쪽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뭐 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김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를 실시간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느냐. 올 9월에 본격적인 대선 준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다우 지수를 좀 보면은 21선을 아직은 어떻게 발을 딛고 올라오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끌어내리면서 이 21선에 또 이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상승은 나올 거예요. 네,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갔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게 관건이라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우 지수가 일단은 21선을 아직은 어느 정도 끌어내리면서 밟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딱 단순하게 지금 보신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은 단기 트레이닝 하신 분들은 5일선만 보고 단기 트레이닝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5일선이 붕괴가 되면은 조금 쉬었다 가는 조정으로 좀 진입한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였어요. 어제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는 이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 신용 물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든 기관이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걸 가장 지금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종목들이 시장이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서 개인이 나가니까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보였죠. 근데 지난주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 근데 코스닥은 강하게 못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키가 좀 맞춰주는 그런 상승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 위주로 좀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부분들은 김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맞다. 오늘 호응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죠? 저 말 한마디에 저를 완전히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급적인 부분들, 이평선적인 부분들, 환율적인 부분들까지 다 종합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뭐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음봉으로 좀 밀어줬을 때 성장하는 섹터들에 있어서의 눌림을 받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리면, 과거에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오늘 21선의 안착 시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간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때 이 시기에도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과거의 모습들을 봤을 때에도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지금은 모릅니다. 다만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방각을 그리고 있는데,
다음 거래일이죠. 그러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하방각이 멈추고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즉 4월 달에 반등이 나왔던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일단 뭐 시장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동시만기 때 다음 주가 이제 동시만기가 있는데 이 전후가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동시만기 전에 반등이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소위 말해서 만기 후폭풍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동시만기 이후에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고 동시만기 전에 반등이 올라간다, 그럼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반대로 동시만기 전에 빠진다, 오히려 더 다음 주부터 주구장창 빠진다 그러면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내야 될 그 구간만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는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김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장주 위주로, 실적주 위주로 관심을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 시황적인 부분을 세 분께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시장 대응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또 다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살펴보면요. 문정부 3대 신산업 선정 후에 그 수혜주들 찾기에 지금 바쁜 모습들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이제 수소 시내버스 개통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죠. 바닥에서 저력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주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종목들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환경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금 더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소 경제 정책 역량을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래차 이외에도 3대 신산업 중에 뭐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요. 바이오 헬스 이렇게 세 가지 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수소차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분들께서는 각각 수혜주를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뭐 정부 3대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수소차 별로 없어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우선 그럼 하채기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수혜주, 3대 신산업 성장 동력에 있어서의 수혜주 이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자세하게 종목까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히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짧게 종목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사실.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초였나요? 작년인가에 한번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크게 좀 올라갔었어요. 일단 작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었죠. 선반영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을 한번 돌아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물론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부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좀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을 거쳐가는데, 이 단계를 한 번씩 지금 현재 거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진 후에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또 지난달에 4월 달이었죠. 추천드렸던, 오히려 저는 그 완성차인 현대차가 오히려 조금 선반영이 돼서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려면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완성차인 현대차가 조금 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번 주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의 그 배터리 업체들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저는 2차 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는 저는 오히려 지금 LG 화학 쪽 좀 크지만은 그쪽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이제 EM 코리아죠. 근데 저는 EM 코리아 주가는 조금 더 좀 조정이 나와야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다른 건 이제 우리 또 저 주제가 이제 3대 신산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비머리 반도체에 대한 이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방송에서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하고 이제 삼성하고 이야기가 좀 돼가지고 약간 133조 정도 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삼성 그 반도체가 보면 메모리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데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도 해서 시장을 좀 확대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재원 의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IT 하면 종목이 어닝 IPS 좀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컨닝하셨네요. 아, 제가 컨닝했나요? 네. 컨닝해도 답이 너무 좋아서 컨닝을 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데 지금 바이오 헬스 쪽 같은 경우는 인보사하고 그다음에 삼바의 그 삼성 바이러스 사태가 일단 인보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뭐 보상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 바이러스 쪽에서 수사 이야기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을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데 일단은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악재가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바이오하고 헬스하고 좀 따로 띄워놓는다면 헬스케어 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헬스케어 쪽 관련된 종목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규제를 좀 풀려고 해도 의사협회 쪽에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빨리 풀리게 된다 하면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재훈 의원님께서 그만하라고 해가지고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2부는 우리 다른 그런가요? 좀 천천히 그냥 여기서 우리 그 정재훈 님이나 김현성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당황을 해서 그러신가 이렇게 버벅대고 그러시는지 참.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그죠? 예, 넘어가도록 오늘 너무 힘든 것 자, 우리 같아요. 김현성 전문위원님은 이 지금 정부에 대한 정책 네. 그 부분들과 뭐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뭐 하채기 의원님께서 수혜주는 뭐 또 이렇게 콕 집어서 다 파트별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별도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단 그 신사업 정부에서 지금 3대 성장 동력으로 신사업 3가지 그 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쪽 관련주들에 대한 정책 수혜주로서의 어떤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그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언급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실적 성장이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냐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실제로 시장과 다르게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거나 아니면 실적이 퀀텀 점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죠. 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장일수록 그 모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 실적의 수급들은 몰리고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테마나 정책 수혜주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그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그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문정부의 3대 신산업에 대해서, 3대 신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 분께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전문위원분들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이슈는 잠시 뒤에 2부에서 함께 다뤄볼 거고요.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는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2부 때 두 번째 이슈에서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괜찮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슈의 반도체 업종도 또 다뤄볼 거니까요. 10분만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w go!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